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회장입니다. 이제 마지막 방송 올려놓고 저도 이제 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고생하셨고 오늘 또 즐겁고 그런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이다 보니까 다들 오늘 기분 좋아가지고 소주 한 병씩 마시는 거 아니죠? 또 하여튼 술은 적당히 마시고 날이 더워가지고 근데 술을 마시면 더 더워가지고 못 마실 겁니다. 술은 적당히 마십시오. 모두 기분 좋게 하루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한번 여러 가지 뉴스도 보니까 요즘 그 버핏 지수가 있죠. 버핏. 이 버핏 지수로 분석한 현재 그 한국 주가 지수가 적정 가격선에서 다다른 것으로 현재 나타났다고 하는데 그 상당 부분 거품이 이제 빠져가지고 이제 고평가의 국면을 지나왔다. 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그런 말이 있어요. 반등.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글로벌 투자 분석 사이트가 있어요. 그룹포커스라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그 한국 증시의 그 버핏 지수가 86.6%라네요. 그래서 적정 가격에 해당한답니다. 버핏 지수. 버핏 지수는 뭐냐? 코스피하고 코스닥 등 그 국내 증시의 그 시가총액을 그 명목 그 국내 총생산 GDP로 이제 나눈 거예요. GDP로 나눈 지표인데 한 나라 경제의 그 생산 능력에 비해서 주식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거야. 주식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지수가 한 75에서 91% 선에 머무르면은 적정 가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봅니다. 그 개별 기업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눠서 주식 가격의 적정선을 살펴보는 우리 주가 수익 비율 PR이 있죠. PER. 그 PER과 거의 비슷한 원리로 이제 가치 투자자의 워렌 버핏이 중요하게 보는 지표라고 합니다. 버핏 형님이 이걸 중요하게 보는 바예요. 그래서 하여튼 버핏 지수 정도는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한국 증시의 그 버핏 지수는 코로나 그 확산 이후에 세계적으로 이제 경기 부양책을 내놓던 2020년이죠. 그 9월부터 고평가 국면에 이제 다다랐어요. 2020년 9월부터 고평가 국면에 접어들었고 그러다가 코스피가 이제 3,300 딱 웃돌던 지난해 6월이죠. 6월에 한 132.6%까지 올라가더라고. 정점 찍는 거지. 그 이후에 지속 하락을 하는 거야. 계속 하락해가지고 지난달 20일부터 적정 가격대에 진입을 했습니다. 최근에 증권가에서 한국 증시에 거품이 끼었다. 거품이 끼었다는 그런 주장을 듣기 어려워진 이유겠죠. 일단 증시 전문가 사이에서도 그래요. 이제 국내 증시가 바닥에 근접해가지고 이제 반등 가능성이 있다는 낙관론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있어요. 조심스럽게. 코스피도 전일에 비해서 이틀 동안 올랐잖아요. 반등해가지고 현재 2350.61포인트에서 장을 마쳤고 최근에 경기 선행지수 그 순환 변동치가 이제 소폭 회복하다 보니까 경기 순환에서도 저점 영역을 보여주는 것으로 현재 해석할 수 있다고 강조를 하는 거예요. 통계청이 측정하는 그런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있는데 지난해 6월 이후에 한 10개월 연속 그 하락세를 보였지만은 5월에는 이제 반등을 합니다. 반등을 하고 있고 설비투자 둔화세가 이제 진정된 건 역시 낙관론 근거 중 하나인데 5월에 그 산업활동 동향에 보니까 설비투자는 전월 대비 13% 증가를 해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최근에 고점에 근접했다고 보고 있고 앞으로도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라는 관측도 있어요. 경기 침체 우려는 주가지수에 이미 상당 부분 반영됐다는 분석이고 하여튼 그 경제 지표와 그 기업 이익 등을 확인해서 경기 침체가 아니라고 확인될 경우 코스피는 1차 목표로 2,500포인트까지 반등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강조를 하는 겁니다. 다만 이번 코스피 반등이 지난해까지 형성한 거품이 급격히 꺼지다가 일시적으로 튀어오르는 그 메아리 버블이라는 것도 있어요. 메아리 버블. 이런 지적도 만만치 않은데 미국의 그 긴축 정책이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상당한 경기 후퇴를 예상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일시적인 증시 반등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거는 그 가진 주식을 정리할 기회 정도로 본다. 정리하라는 거죠. 오를 때마다. 그 이후에 주식시장은 더욱 침체 국면으로 갈 수 있다고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하여튼 오늘 코스피 지수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외국인의 매수에 힘입어가지고 2,355대로 상승 마감을 했고 오후에는 그 아베 신조 총리의 그 피습 사건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일시적으로 좀 올랐어요.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6.34포인트 올랐지 않습니까? 2350.61이야. 2350.61로 장을 마쳤습니다. 지수는 전장보다 18.2포인트 올라서 2352.49로 출발을 했고, 오전 한때 2367.84까지 올랐는데, 오후 들어서 상승폭을 일부 반납을 했어요. 코스피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한 2,473억 정도 순매수했는데, 기관들이 1,721억, 개인들이 894억 순매도를 하더라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쭉 보니까 대부분 상승 마감을 했어요. 뭐 삼성, LG 엔솔, 하이닉스, 삼바, 네이버, LG화학 다 올랐습니다. 반면에 떨어진 건 뭐냐? SDI가 좀 빠졌죠. 마이너스 0.7%, 카카오 1.64%, 셀트리온 2.67%, 삼성물산 0.44%. 하여튼 이런 종류들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닥도 한 1%대 상승 마감을 했고, 코스닥 지수도 8.51포인트 올라서 766.48에 마감을 했고요. 시총 상위권에 LNF 2.8%, HLB 12.26, 에코프로비엠 2.15, 시젠 3.35 이렇게 상승세를 보였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좀 빠졌더라고. 2.19%, 셀트리온 제약도 4.2% 빠졌습니다. 전날 그 미국 증시가 강세를 보인 점이 투자 심리에 약간 긍정적으로 작용한 거죠. 보니까. 간밤에 이제 미국 증시가 경기에 대한 그 자신감이 부각이 돼가지고 이제 강세를 보인 점이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 것 같아요. 전날 발표된 삼성전자 실적에 따라서 이제 반도체주가 올랐어요. 중국 및 미국 전기차 수요 증가 기대감 때문에 그런지 2차 전지주도 상승을 했고, 환율이 다시 또 1,300원 선을 회복을 합니다. 하여튼 일본의 그 최장수 총리였던 아베 총리는 그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일본 서부 도시 나라에서 그 선거 유세에 나섰다가 총격을 당해가지고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이 사건 때문에 그런지 일시적으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진 것으로 현재 보여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습니다. 오늘 장이 끝났고 또 여러분의 이야기를 잠시 보니까 뭐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얘기했죠. 5만전자 가면은 집 팔아 몰빵할게요. 근데 5만원대 오면은 또 4만원대 외치면서 집 팔아 장기 팔아 몰빵할게요. 4만원대 오면은 3만원 외치면서 집 팔아 장기 팔아 여기 영혼까지 팔아 몰빵할게요 합니다. 결국 안 산다는 거죠. 그래요. 이분의 이야기가 맞을 겁니다. 제가 전에도 언급을 했죠. 그래서 뭐 몰빵하겠다니 뭐 폭탄 매수하겠다니 뭐 그런 식으로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 거의 못 사요. 주식은 여러분들 한 방에 몰빵으로 하지 말고 항상 꾸주사모야. 꾸주사모로 조금씩 해야지. 한두 주라도 괜찮아요. 한두 주라도 괜찮으니까 조금씩 모으는 습관 그걸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장기 투자가 영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계속 한 방에 하면 힘들합니다. 나중에 한 방에 했는데 주가 빠져봐. 이때부터 멘탈 또 흔들리고 깨지고 합니다. 왜냐? 우리 스스로가 유리 멘탈이야. 유리 멘탈. 강철 멘탈이 아닙니다. 유리 멘탈이다. 누가 옆에서 도와주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 말대로 한번 듣고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뭐 제 이야기가 100% 맞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한번 여러분들도 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과연 몰빵 투자라는 게 가능한 건지 할 수 있는 건지 거의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하여튼 제가 말한 대로 여러분들 투자의 기준 원칙을 세워가지고 꾸준히 모으는 습관을 꼭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방송은 이글로서 마치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굿나잇.